오빠 이게 뭐예요? 수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재 오빠한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고요. 30년 동안이나요?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빈아, 이건 내가 설명할게. 아니, 설명은 무슨 설명이에요? 오빠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나 오빠 믿고 고성이 이모 협박도 이겨내려고 했는데 오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수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빈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빈아, 괜찮아. 성재가 다가가려 했지만 수빈은 뒤로 물러섰어요. 오지 마세요. 제발 오지 마세요. 수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게 성재의 숨겨진 비밀 때문이었어요. 사실 수빈이 성재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DNA 검사 결과지. 거기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박성재와 한 아이의 관계. 그것도 무려 8년 전 검사 결과였어요. 수빈은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설마 나한테 이런 걸 숨겼을 리 없다고. 하지만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의 어머니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제시카 리. 성재가 미국에서 만났던 여자. 억지로 결혼했다가 이혼한 그 여자였습니다. 수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오빠가 이혼남인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까지 있었다니. 그것도 30년 가까이 숨겨왔다니.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수빈아, 진정해. 이건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거야. 언제요? 언제 말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만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성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성재도 이 문제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거든요. 하지만 타이밍을 계속 놓쳤습니다. 수빈한테 상처 줄까봐. 수빈이 자신을 떠날까봐. 그래서 계속 미루고 미뤘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최악의 타이밍에. 수빈은 성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성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국에 있어. 엄마랑 살고 있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올해 7살이야.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7살.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그 아이한테 아빠는 성재였고 성재한테도 그 아이는 친아들이었습니다. 수빈은 갑자기 현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미 가정이 있었다는 것. 아니, 가정은 아니더라도 아이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나 못 믿은 거예요. 수빈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나한테 말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성재는 그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원해서 만든 가정이 아니었으니까. 아버지 박진석의 강요로 억지로 결혼했던 여자.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성재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가 태어났고 DNA 검사까지 했습니다. 친자였어요. 성재는 양육비를 보내주는 것 외엔 그 아이와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엄마인 제시카도 성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돈만 받으면 됐으니까. 그렇게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재는 그 아이의 존재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수빈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수빈과 진지하게 만나게 되면서 이 비밀을 언젠간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수빈이 자신을 떠날까봐. 그래서 계속 미뤄왔던 겁니다. 수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고 다 해요. 오빠, 나 정말 오빠 믿었는데. 오빠가 날 위해서 부사장 자리도 내려놓는다고 했잖아요. 아버지한테 딜까지 보면서 나랑만 연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다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진심이야. 수빈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그건 진짜야. 수빈은 비웃었습니다. 사랑이요?
오빠가 나 사랑하면서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겼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성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빈의 말이 맞았으니까. 진짜 사랑했다면, 진짜 수빈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이런 비밀을 숨기면 안 됐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겁쟁이였어요. 수빈을 잃을까봐. 차라리 거짓말을 택했던 겁니다. 그 순간 수빈의 가슴이 또 한 번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아,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 성재가 다급하게 다가왔지만 수빈은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으니까 오지 마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혔습니다. 의사는 말했었죠. 극도의 스트레스는 피하라고.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수빈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팠는데 거기에 고성이의 협박까지 떠올랐어요. 고성이는 분명하게 말했었습니다. 수빈이 성재와 계속 만나면 수빈의 가족들까지 위험할 거라고. 이상철, 이지혁, 이지환. 수빈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그 말이 수빈을 짓눌렀습니다. 성재의 배신에 고성이의 협박까지. 수빈의 심장은 견딜 수 없었어요. 갑자기 수빈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수빈아? 성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빈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고꾸라지는 수빈. 성재는 황급히 수빈을 안아 올렸습니다. 수빈아, 정신 차려. 수빈아? 하지만 수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진 몸. 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성재는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구급차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성재는 수빈의 맥박을 짚어봤어요.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니야. 수빈아, 제발.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수빈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 비겁하게 숨겼던 것. 그것 때문에 수빈이 이렇게 된 겁니다. 성재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때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재는 수빈을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응급 구조사들이 재빨리 수빈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심장이 약해졌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어요. 성재는 수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살아줘. 수빈아, 제발. 하지만 수빈은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황급히 수빈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성재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수빈이가 이럴 리가 없어. 성재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한편 이지혁은 집에서 아버지 이상철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호 씨랑 어떻게 그렇게 친해지셨어요? 이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말이다. 은호 씨가 힘들 때 내가 조금 도와줬던 적이 있어. 이지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와줬다고요? 어떻게요? 이상철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지은호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보육원 출신인 은호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상철을 만났던 겁니다. 우연히 같은 카페에서 이상철은 은호의 사정을 알게 됐고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론 아버지처럼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은호에게 이상철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었어요.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됐습니다. 물론 이상철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하지만 이상철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그저 힘든 젊은이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지혁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은호를 그렇게 챙겨줬다니. 그럼 은호가 나한테 고백했을 때도 아버지가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지. 은호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도, 내가 은호를 거절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이지혁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상철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한테 강요할 수 없었으니까. 사랑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잖니. 하지만 아버지. 이상철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혁아, 너 지금 은호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냥 후배였습니다. 거절했던 여자였고. 하지만 AP 회사 일을 같이 하면서 점점 은호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능력 있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그런 은호가 좋았습니다. 어쩌면 이지혁도 은호에게 마음이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지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성재였습니다. 이지혁은 전화를 받았어요. 왜? 성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혁아, 큰일 났어. 수빈이가 쓰러졌어. 뭐라고? 이지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빈이가 왜? 지금 어디야? 병원이야. 빨리 와줘. 이지혁은 재빨리 집을 나섰어요. 이상철도 따라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빈이가 쓰러졌대요. 병원으로 가야 해요. 둘은 급하게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성재는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달려왔습니다. 수빈이는? 아직 응급실에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수빈이가 쓰러진 거야? 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잘못이야. 전부 다 내 잘못이야. 이지혁은 성재의 멱살을 잡았어요. 똑바로 말해. 내가 수빈이한테 뭘 한 거야? 성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수빈이한테 비밀을 숨겼어. 그게 들통났고 수빈이가 충격을 받았어. 무슨 비밀? 성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한테 아들이 있어. 미국에. 뭐라고? 이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너한테 아들이 있다고. 그걸 수빈이한테 숨긴 거야.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지혁은 주먹을 휘둘렀어요. 성재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성재는 맞고도 피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너 미친 거야. 수빈이가 얼마나 순수한 앤데. 그런 애한테 그런 비밀을 숨기다니.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저희가 보호자입니다. 이상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응급처치는 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이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근경색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원래 심장이 약하셨나요?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릴 때 조금 약하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이 고비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는 돌아갔어요. 이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빈이가. 우리 수빈이가. 이상철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딸이 저렇게 아픈데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성재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수빈한테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비겁하게 숨겼던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참혹했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박진석이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래? 뭐 좋은 일 있어? 고성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박진석은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성이는 알고 있었어요. 수빈이 성재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쓰러졌다는 것까지. 고성이는 이미 다 계획했던 겁니다. 수빈이 성재의 비밀을 알게 되도록 일부러 서류를 노출시켰어요. 성재가 정리하던 서류 중에 DNA 검사 결과지를 수빈이 볼 수 있는 곳에 살짝 남겨뒀던 겁니다. 물론 성재는 몰랐어요. 자신이 고성이의 함정에 빠졌다는 걸. 고성이는 처음부터 수빈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성재와 수빈의 관계를 끊어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고성이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으니까. 성재를 이용해서 박진석 회사를 장악하려는 계획. 그런데 수빈이 방해가 됐던 겁니다. 성재가 수빈한테 빠져서 고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고성이는 수빈을 제거하기로 했어요. 직접 손을 쓰지 않고 수빈이 알아서 무너지도록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한 겁니다. 먼저 협박을 했어요. 가족들이 위험하다고. 그리고 성재의 비밀을 폭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수빈은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고성이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이제 수빈은 끝났어. 성재도 곧 무너질 거야. 그러면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거야. 고성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서 이지혁은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수빈이를 살려주세요. 우리 동생을 제발. 이상철도 옆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김다정도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막내가, 우리 수빈이가. 온 가족이 수빈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지만 수빈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지만 수빈의 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복도 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내가 죽였어. 내가 수빈이를 죽인 거야.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혁은 성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났으니까. 절친이었던 친구. 그 친구가 자신의 동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니. 이지혁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환자분이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이지혁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의 심장이 너무 약했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심정지가 왔습니다. 김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우리 수빈이가. 이상철도 벽에 기대어 섰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에요. 수빈이가 죽을 리 없어요. 다시 살려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지혁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요. 제발 우리 동생 살려주세요. 하지만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수빈은 떠났으니까. 성재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빈이가 죽었어.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성재는 바닥을 쳤어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으니까. 수빈을 잃었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중환자실 안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수빈이 누워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수빈은 다시 깨어나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이지혁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수빈아, 오빠가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이지혁의 눈물이 수빈의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김다정과 이상철도 들어왔어요. 딸의 얼굴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우리 막내, 우리 이쁜 딸. 온 가족이 수빈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성재는 중환자실 밖에서 유리문 너머로 수빈을 바라봤어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수빈이 죽었으니까. 자신이 수빈 앞에 설 자격이 없었어요. 성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다음 날, 수빈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수빈을 아끼던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 모두가 수빈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고성이도 왔습니다. 하지만 고성이의 얼굴에는 슬픔이 없었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됐으니까. 이지혁은 고성이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고성이가 수빈의 죽음을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 혹시 이지혁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고성이가 뭔가 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저 의심일 뿐이었습니다. 성재는 장례식장 구석에 서 있었어요. 수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빈.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미소. 성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이 성재에게 다가왔어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넌 이제 남이야. 이지혁은 돌아섰습니다.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자신이 수빈을 죽였으니까. 며칠 후, 박진석은 성재를 불렀습니다. 회사 회장실. 박진석은 차갑게 말했어요. 너 부사장 자리 박탈이다. 아버지. 박진석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넌 이 회사에서 나가. 다신 돌아오지 마. 성재는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 성재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친구도, 사랑도, 지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재는 텅 빈 거리를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때 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성재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재 씨인가요? 네, 그런데요. 전 제시카예요. 제시카. 성재의 미국 전 부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시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어쨌는데요?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백혈병이에요. 뭐라고요? 성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제 것은 맞지 않아요. 아버지인 당신이 와줘야 해요. 성재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한편 이지혁은 은호를 만났습니다. 은호는 수빈의 죽음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빈이가.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았어요. 지혁 씨 괜찮으세요?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내 동생이 죽었는데. 은호는 이지혁을 안아줬어요. 이지혁은 은호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은호 씨. 은호는 이지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이미 떠났고 돌아올 수 없었으니까. 고성이는 집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수빈을 제거했어. 이제 성재도 무너졌고 다음은 박진석 차례야. 고성이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몰랐어요. 자신의 계획에 큰 구멍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구멍이 자신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수빈의 죽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비밀이 폭로되고 복수가 시작되는
그 모든 것의 시작. 화려한 날들 39회는 그렇게 충격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